안녕하세요, 가시장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하루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0.2%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거의 어제하고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양시장 장 초반에는 모두 좋지 못했어요. 장 초반에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좋지 못한 출마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역시 카카오뱅크의 상승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장 초반하고 다르게 오후장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일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카카오뱅크하고 모회사인 카카오 그리고 LG전자까지 나름대로 지수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이 오늘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정말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모두 2%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외 다른 소재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이 나오면서 조금은 대주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특히 오늘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을 합쳐보면 약 1조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조적으로 4거래일째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3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상장 당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 오늘 SDI는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외 다른 소재 기업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코스피 지수 흐름 대비 3거래일째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뱅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었는데 반대로 카카오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LG화학, LG전자,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LG전자, 카카오, 하이브, KB금융, 동아기업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LG전자하고 카카오는 유사한 것 같네요. 자, 카페24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카페24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호재성 기사가 발표된 것도 아닌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크게 급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어제 저녁에 네이버가 카페24의 최대 주주가 된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그 때문에 오늘도 주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카페24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이 오후 1시가 조금 넘었고 현재 주가도 약 14% 가까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이버에서 카페24의 지분 20%를 가져간다. 이 내용이 최초 발표는 어제 저녁이었고 아마도 개인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매수를 했었다면 오늘이 처음 매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5거래일 동안 큰 상승이 나왔고 한번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거의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시장에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정보 충분히 기관과 외국인이 이 정보를 미리 알았었고 그 때문에 지난주에 큰 매수세와 함께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죠. 지난번에 한샘도 M&A로 나왔을 때 최초의 M&A 기사가 나오기 직전 그 전날 많은 거래량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카페24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의 지분 인수 소식이 나오기 직전에 먼저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에 큰 상승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을 보시더라도 지난주에만 거래량 한번 보세요. 직전에는 7월 26일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만 주, 10만 주, 그리고 10만 주 밑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조성이 되었었는데 지난주에는 40만 주, 그리고 3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정말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기사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충분히 네이버가 카페24의 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온 만큼 올라온 위치에서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런 부분이 정말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시장은 아무리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사회도 태어나서부터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내가 흙수저 출신이냐, 아니면 강남에 건물을 10채 갖고 있는 부모님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냐, 그 차에 따라서 출발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짜증이 나고 어이없을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 자체가 원래 불공정하고 개인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정부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조금 인지하시면서 항상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탓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원래부터 주식시장은 불공정했었고 그 불공정한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공정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조금은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 불공정한 시장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세워볼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었고 오늘은 HK 이노인이 상장을 했고 또 내일은 크래프톤, 그리고 11일은 원티드랩, 12일은 플래티어, 그리고 13일에는 엠로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11일날 상장하는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의 청약 증거금을 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카카오뱅크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상장 예정의 공모주에 대해서 모든 종목을 청약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첫날 따상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못해도 공모가 이상에서는 주가가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종목이 공모가 이상에서 주가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동안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첫날부터 공모가 밑에서 합의하는 종목도 있었고 또 몇 개월 동안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과거에 삼성화재가 그랬던 기억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종목의 업종을 유심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종이 있고 B라는 업종이 있는데 A는 비교적 낮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였고 또 B라는 기업은 비교적 성장성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2차전지, 메타버스, 또 최근에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 이런 업종이었다면 청약 신청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따상은 실패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모가 이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청약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종 자체가 비교적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줄 수 없는 업종들 그런 업종이라면 청약 신청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업종이 상장을 하는데 그 업종과 유사한 종목들 그 종목들의 PBR과 PER을 보시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인데 며칠 전에 애플과 실무진을 비공개 국내를 방한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비리의 SK그룹과 LG그룹을 방문했었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미중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보다는 국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플카 하면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LG전자, 그리고 기아, 또 미국 내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 한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극비리에 국내에 방한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 간에 어떤 성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시장에 큰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재료가 발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실무진의 국내를 극비리에 방한했다. 이 내용은 팩트이기 때문에 한번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관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한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반대로 또 나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내다볼 때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많은 사례들을 봤었잖아요. SK바이오팜도 상장과 동시에 3일 동안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뒤로 수개월 동안 주가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상장 당일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이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단정지어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MSCI 지수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9월 초에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도 또 그동안 정책 자금으로 대출을 늘려왔던 카카오뱅크가 연말까지 중신용자의 대출 비율을 못 맞추게 된다면 또 신규 인가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신사업 확장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종목의 적정한 주가 그걸 예상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하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거 SK바이오팜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가 최소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넉넉한 시간과 기간을 두면서 그 종목을 바라보고 투자의 시점을 잡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